안녕하세요. 공포학과 엠 교수입니다. 최근에 공포학과에 굉장히 재밌고 섬뜩한 이야기 하나가 제보되었는데요. 이야기에 앞서 간단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제보자분은 본인의 나이를 50대라고 밝히셨고 오늘 이야기의 주제인 마을의 위치, 이름은 공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전달하셨습니다. 이미 너무나도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지만은 결코 말할 수 없음을 신신당부하셨는데요. 저도 내용을 보고서야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께서도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40년도 더 된 그때의 기억은 지금도 제 눈앞에 펼쳐질 정도로 생생합니다. 전라북도에 있었던 저의 시골 마을은 따스한 봄날에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행복하고 마음이 편해질 정도로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어머님의 손을 잡고 시골에 갈 때면 처음에는 귀찮을지라도 동네 이름이 도로 표지판에 나올 때부터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죠. 그래서 매년 할머니 댁에 갈 때면 마지막까지 아쉬웠던 마음에 좋은 기억만 남곤 했습니다. 당시 아버님의 사업장이었던 서울에서 살고 있을 때 제 나이는 8살이었습니다. 남들보다 빨리 학교에 가야 된다는 말씀에 국민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였는데 그날 밤에는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심각한 이야기를 주고받고 계셨습니다. 모처럼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집에 오신 아버지께서는 만화 영화를 틀어주시고는 두 분이 안방으로 가 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래된 집 구조 탓에 조금이라도 언성이 올라오면 당연히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죠. 확실히 들을 순 없었지만 며칠간 가게 일이 바빠질 수밖에 없었고 아버지께서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셔 어머니께서 함께 일을 해주시기를 바랬습니다. 철제 그릇을 만드셨던 아버지께 목돈을 만지거나 앞으로 좋은 기회를 만들어낼 기회였겠죠. 아무튼 일주일이 넘는 기간 동안 일에만 집중하셔야 했고 철없는 저는 부모님께 부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따로 맡길 친인척이 서울에 살고 있지 않으니 시골로 저를 보내신다는 의견이 오갔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그게 그렇게 나쁘진 않았죠. 가끔씩 돈이 없어 미안하다는 어머님의 말씀이 떠오르며 나 하나 아무 털 없이 있으면 우리 가족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좋아하는 시골 할머니 댁에 가는 게 더 좋았죠. 하지만 어째서인지 어머니께서는 저를 보낼 수 없다는 쪽으로 말씀 주셨고 아버지께서는 본인은 그곳에 살았던 사람으로서 충분히 제가 잘 지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다 보니 겁에 질린 저는 TV 소리를 더 켤 수밖에 없었고 부모님께서도 그걸 눈치채시고는 대충 정리하고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 밥을 먹던 중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5월 16일부터 30일까지 시골에 내려가 있을 것이며 부모님은 내려가지 않으시고 시골에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지낼 거라고 말이죠. 학교에는 이미 언지를 줬고 할머니 할아버지께도 허락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제 자신이 답답하게 느껴질 정도로 절대로 6시 이후로 집 밖으로 나오면 안 돼 라는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답답한 이유는 제가 그 뜻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유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할머니 댁에 있는 동안 저녁 6시 이후로 나오지 말라는 건데 사실 저녁에 다 같이 강가에서 돌에 고기를 굽고 논 적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있을 저를 염려해 나가지 말라는 것인 줄로만 알 수밖에 없었죠. 며칠이 지나 주말이 되었을 때 어머니께서는 제 짐을 싸서 터미널로 데려가셨고 버스에 올라타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걱정이 되셨는지 기사님께도 저를 챙겨달라고 신신당부하셨고 가장 앞자리에 있던 손님에게도 부탁해 자리를 바꾸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터미널에서 내렸을 때 손주놈을 기다리시던 할머니 할아버지를 뵐 수 있었죠. 시골 생활은 여느 때와 똑같았습니다. 다만 혼자 있다 보니 밭일을 하러 가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따라갈 수 있는 재미가 있었죠. 하지만 조부모님도 부모님처럼 6시 이후로는 절대로 집 밖으로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5시만 되면 집으로 들어와 대문을 굳게 걸어 잠그셨습니다. 그제서야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할머니께 매달려 그 이유를 물었죠. 처음에는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땡깡을 부리는 손주놈이 귀찮으셨는지 귀신이 다니는 시간이란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생각지도 못한 대답을 들은 저로서는 그 말 한마디에 겁에 질렸습니다.
더 이상 구체적으로 질문도 못할 정도로 말이죠. 그리고 다음날 이게 진짜라는 걸 또 한 번 느낄 수 있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일하러 가신 조부모님 없는 집에서 혼자 놀고 있다가 그간 시골에서 들어본 적 없던 무수한 사람들의 목소리와 노래소리를 들었습니다. 갑자기 신이 난 저는 소리의 근원지를 찾아 냅다 달리기 시작했고 채 10걸음도 가지 않아 기이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사를 치르는 건지 한복 같은 옷을 입고 있는 남자 뒤로 사람들이 흰 종이 같은 것을 들고는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상여를 나르거나 하는 것이 아닌 머리에 두건 같은 것을 쓴 사람이 제사장으로 보였고 나머지 인원들도 멀끔하게 차려입고 있어 한눈에 봐도 중요한 행사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일을 하러 나간다고 했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셨죠. 놀란 저는 단번에 뛰어갔고 앞만 보고 계시던 할아버지께서 저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시고는 무리해서 이탈해 저를 들쳐업고 집으로 가셨습니다. 너무나도 짧은 순간에 아무런 말씀도 없이 그것도 너무 무서운 표정으로 뛰시는데 저 또한 당황해서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한 건가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 무리들을 보지 못하게 하려는 건지 뒤돌아보지 말고 하레비만 보라고 소리를 치셨죠. 돌아볼 새도 없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노래하는 노래소리는 들렸죠. 집에 도착하니 할아버지께서는 마당 한가운데 저를 앉히시고는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빨간 것들을 보았느냐? 사투리를 쓰시긴 했지만 정신이 없던 저로서는 그 말이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한번 빨간 것을 봤느냐고 물어보셨죠. 짧은 시간에 방금 전 일을 기억하니 제 눈에는 빨간 것이 안 보였고 뭔지도 모를 그 빨간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저를 방 안으로 들여보내셨고 할애비가 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나오면 안 된다고 하시고는 다시 밖으로 향하셨습니다. 한동안 텅 비어있는 집에서 방금 전 내가 봤던 것들이 뭘까 고민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늦은 오후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오신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리고 몇몇 마을 주민분들은 죄다 저를 쳐다보시며 걱정의 눈빛을 보내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말씀을 안 하셨는지 할머니께서도 놀라 뛰어들어오신 것 같았고 역시나 똑같이 빨간 사람들을 봤냐고 물으셨는데 그제서야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빨간 것이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한층 더 구체적인 기억을 물으시니 이번에도 쉽게 아니라고 대답했고 뒤에 서 계시던 마을 주민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곧장 거실로 가셔서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제 이야기를 하셨고 할머니께서는 저를 앉혀두고 듣고 싶지 않은 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듣고 싶지 않다는 건 40년이 지난 지금도 저에게는 공포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기억이 오래된 관계로 단어나 절차 같은 게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100년 이상 조부모님께서도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전통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특정 기간에 마을 사람들이 귀신들과 함께 생활하는 날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귀신들이 마을로 오는 그 기간에는 마을 사람들이 귀신들과 어우러져 살아야 되는데 해가 뜨고 해가 지기 전까지는 밖에서 활동하지만 해가 지고 나서는 절대로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아야 했습니다. 할머니 말씀으로는 좋은 귀신들도 있지만 나쁜 귀신들은 산 사람을 발견하면 괴롭힌다고 하시더군요. 할머니의 표현은 거침이 없으십니다. 그간 밤에 나갔다가 실종되거나 험한 꼴을 당한 사람들의 사례를 하나하나 읊어주셨습니다. 상회집 아들내미는 혼자 나갔다가 영영 찾아낼 수 없었고 윗집 달래내는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간다고 나섰다가 마을 입구에서 죽었답니다. 심지어 이 문화를 이해할 수 없다며 절대 그런 건 없다고 말했던 장간의 맏딸은 저녁 늦게 회사에서 집에 돌아오다가 하등 관계도 없는 남의 집 논두렁에 박혀 있었답니다. 8살밖에 안 된 제가 저런 섬뜩한 이야기를 들으면 겁에 질릴 수밖에 없죠. 아마 그것 때문에 더욱이 가감없이 말씀하신 것도 있으실 겁니다. 그날 이후로 4일 정도를 마당 밖으로 나간 적이 없었으니까요. 다행히도 이 기간을 잘 버틴 덕분에 할머니께서 말씀하시는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부모님 앞에서 술을 마실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시골에서 한다는 제사와 그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중매로 만나신 어머니는 잘 모르셨지만 아버지께서는 잘 알고 계셨습니다. 대대로 마을에는 귀신제라고 해서 초여름으로 넘어가는 일주일 정도를
귀신들과 함께 지내는 날로 정하고 제사도 지내고 몸을 바르게 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봤던 그 행렬은 마을 당나무에서 지내는 제사 행렬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왜, 언제부터 무슨 이유로 이런 마을 의식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날이 되기 일주일 전부터 모든 마을 사람들은 몸을 정갈히 하고 특히 제주는 음식도 함부로 먹지 않으며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 조금 특이했던 건 그 마을에 100여 가구가 살고 있었는데 집집마다 한 세대만 제사에 참여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즉 조부모님께서 참여하시니 아버지께서는 굳이 안 오셔도 된다고 말이죠. 아버지께서도 모르셨던 건 그것 빨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당시만 해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암암리에 이런 전통을 없애고 싶어 했답니다. 정확히는 없애는 게 아니라 후대에 물려주기 싫었다는 게 맞을 텐데요. 귀신들을 눈으로 보고 느끼는 사람들은 반드시 귀신제에 참여해야 한다는 거죠. 물론 다른 가족들이 대신 참여할 수는 있어도 언젠가 대체할 사람이 없다면 그것들이 보이는 사람은 반드시 제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찍이 조부모님께서 아버지도 그것들을 못 보게 한 탓에 저처럼 보지 못하셨던 거고요. 다만 그때만 되면 집 밖으로 나오질 않으니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셨던 겁니다. 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를 보내야 했던 그때도 고심이 많았다고 하셨고요. 아마 이 사건 때문에 점차 시골로 가는 빈도가 줄어들었고 조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거의 시골에 갔던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을은 있긴 합니다. 마을을 관통하는 고속도로가 생기며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지방 출장을 갈 때면 그곳을 지날 때가 있는데 집들이 허물어져 기업형 영농이 꾸린 논밭들을 볼 때면 그때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직도 5월이 되면 그 제사와 의식을 치르는지 말이죠.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치 영화 한 편을 보는 것처럼 기이하고 섬뜩하기까지 한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잘 알려지지 않은 마을 제사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전통을 이어오는 제사들도 있는데 산신제나 넋건지기 등 마을의 번영과 평화를 위한 제사들이 대부분이죠. 물론 오늘 이야기는 그것과는 조금 다른 성격을 지닌 것 같은데 귀신들과 함께 지내는 기간이 있다는 게 참 신기하면서도 무섭습니다. 한번 낙인이 찍히면 평생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도 말이죠. 아마 정말 대단한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지금도 그 명맥이 어딘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매년 5월이면 사람들이 없는 그곳에 귀신이 넘쳐나는 게 아닐까 싶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의 수강 신청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